안녕하세요. 리얼티 아트 매니저 김신혜입니다. 네, 김윤경 작가입니다. 네, 작가님 오늘 네. 누구에 대해서 알아보나요? 우르스 피셔에 대해서 알아볼 네. 건데요. 젊은 작가잖아요? 네, 되게 73년생인 것 같아요. 네. 네, 젊은 분이고 작업도 엄청 세련됐고 디지털 이미지로 작업하시는 네, 이번에 루이비통이랑도 콜라보 하셨던데 네, 그리고 NFT 그런 작업도 이렇게 요즘 되게 이슈잖아요. 그런 작업도 하고 있던데 비트코인 최근에 제가 본 거는 아보카도 과일 있잖아요. 그거 하고 빌렌돌프 비너스 그거를 이제 병치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런 NFT 작업이었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조금 소개를 해볼까요? 네, 우르스 피셔는 그 1973년 스위스 출생이고, 그리고 처음에 사진을 공부하다가 이제 런던, 암스테르담 거쳐서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살았고, 지금은 베를린과 뉴욕을 오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조각 설치, 사진 소묘, 회화, 글쓰기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작업을 하는데, 네오 다다 같은 그런 반예술 운동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점토나 철 같은 그런 다양한 사물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작가인데, 빵이나 흙에 이제 채색을 하기도 하고, 또 일상적 오브제의 병치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당하게 하는 그런 유머를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작가님이 요리책도 나온다고. 네, 요리책도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가면, 여기 책에서도 이제 데이비 살레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작업실에 가면 맛있는 홈메이드 미국식 가정식을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책을 그렇게 이제 잘 만든다고 해요. 원래 상업 사진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해서 그런지 네. 위키피디아도 그렇고 정리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쵸. 홈페이지도 정말 세련되고. 네. 여기 이제 데이비 살레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적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제 인터넷을 비롯한 이제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제 순수 예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어쨌든 예술가들이 이제 선택과 이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근데 30년 전에 예술가들이 이제 직면했던 문제가 어떻게 예술가의 자율성을 지키면서 그 대중문화와 관계 맺기를 하느냐 그런 거에 관한 거였다면, 지금은 소셜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런 동시성에 대해서 자신의 이제 예술이나 관점을 어떻게 표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예술가들한테는 이슈인 건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이게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닐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예술가들은 늘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됐었던 것 같아요. 14세기 때 유화물감이 처음 발명됐을 때 그때도 그랬고, 그리고 1970년대에 그 소형 카메라가 새로 나왔을 때 그때도 그랬고, 예술가들은 항상 자기의 변화에 이렇게 적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책에서 들고 있는 이 작가의 작품 문제의 그림, 네. 이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이 작품이 되게 크게 확대를 해서 사진을 얼굴에 키위를 붙인다거나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 제프 쿤스랑 앤디 워홀이랑 다르게 이 작가의 작품은 민주주의적이고 기술 관료적이라는 표현을 하던데, 네. 이게 너무 기술적이라서 그런 말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제 제프 쿤스랑 앤디 워홀이랑 어떻게 다른지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네. 제프 쿤스도 사실은 그런 이제 이미지를 혼용을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네. 제프 쿤스가 이제 선택하는 그런 이미지나 그 이미지를 조합하는 방식이 좀 더 정교한 공간감, 그래도 시적인 그런 어떤 공간감이라든지 시적인 느낌을 이제 자아낸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냥 되게 무뚝뚝한 정치 만화 같은 느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타담한 그 담배 꽁초와 그 헐리우드 무비스타의 그런 이제 모습을 그냥 어떻게 생뚱맞게 약간 겹쳐놓는 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오히려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게 호감을 갖게 하나 봐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전도, 도치, 역설, 이 유머 이런 것들이 좀 더 차갑다고 그래야 되나? 네. 차가우면서도 좀 더 엉뚱하면서도 그런 유머러스한 그런 모습이 다크 유머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 하는데 이 사람 조각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2017년도에 뭐 프란체스코라는 이제 조각 작품을 한 게 있는데요. 이제 자기 친구를 이렇게 조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조각을 할 때 이렇게 조각에 베이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베이스를 건축물에 이렇게 보면 기둥 같은 그런 거에다가 자기가 만든 그 친구의 조각을 올려놓은 건데 사람 얼굴 빨간 그건가요? 얼굴 빨갛고 이제 전신상 예, 얼굴 예. 빨갛게 이렇게 녹아내리는 그런 건데 이제 밑에는 보면은 냉장고예요. 근데 네. 그 베이스가 네. 그 열려진 냉장고 안에 상할 수 있는 음식이 들어있고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주로 왁스 같은 걸로 조각을 많이 해서 이제 전시 기간 중에 그 왁스 조각이 이제 녹아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런 식의 조각을 많이 했더라고요. 벤스 비엔날레는 아무튼 그런 데 가서도 이렇게 그런 오래된 조각을 네. 옛날 그런 사비나 여인의 그 강간 이런 제목의 이제 오래된 조각 작품을 이제 패러디를 했는데 조각이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 동안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의 조각을 막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조각도 이제 그런 같은 맥락이죠. 이 친구는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렇게 서 있고 네. 그리고 그 모습이 이제 천천히 녹아 없어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우리 시대에 이제 뭐 메멘토 모리라는 메멘토 모리가 이제 뭐 바니타스 그 뭐 화파의 그런 이제 주된 뭐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그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그런 건데 우리는 다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다 이런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림이라든지 뭐 예술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아무래도 디지털의 그런 어떤 컴퓨터를 사용한 기술의 디자인이냐 아니면 이게 예술이냐를 이렇게 네.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작가는 우루스 피셔가 왜 예술가인지 네, 그런 거에 그거를 대해서 설명을 좀 하는 것 같던데 옛날에 뭐 회화나 조각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의미 형식, significant form이라는 그런 의미 형식이 이제는 표식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관건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 표식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유창함?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작가들한테 이렇게 요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련된 그 도용의 방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게 내가 만들었어 나의 독창적인 뭐 오리지널리티 뭐 이런 게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작품을 통해서 시대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화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이렇게 담아내는 거 네, 그게 더 중요한 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책에서 이런 컴퓨터로 작업하는 작가들을 만약에 뭐 형태를 만들어내는 사람과 네. 또 이미지를 차용하거나 리메이크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를 네. 문화 자체의 형태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화가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의 자산인 거죠. 네, 어떤 교묘한 자산인 거죠. 자기 것 아닌데도 이걸 자기 것처럼 이렇게 뭐 섞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이 사람의 예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군요. 네. 요즘 시대는. 네, 그래서 이게 그 모든 가치들이 사실은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역사를 공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어떤 모든 가치들이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를 놓고 볼 때 어떤 거가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딴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어쩌면 달려 있는 거죠. 이 작품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술에 관한 어떤 뭐랄까 해석이라든지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뀐 건데 그러면서도 이제 우루스 피셔에 대해서 이렇게 우루스 피셔의 이제 뭐 작품을 놓고 데이빗 살레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시각적인 독특함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병치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독특함 그런 개성 이런 거를 그래도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 미술이라는 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정적인 그런 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거 그리고 항상 변화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끊임없이 반영하는 거라는 그런 명제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루스 피셔. 네. 네. 현대 작가. 네, 너무 멋있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일상적인 오브제를 가지고 되게 거대한 뭐 담론을 이렇게 나누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건축물 같은 것도 보면 하얀 그 미술관 벽에 정말 상반되는 그런 이제 바닥을 이렇게 다 완전히 파가지고 그 정말 뭐 고대의 무덤이라든지 막 그런 어떤 되게 원초적인 거 그런 거를 이제 연상시키게 하는 작업들을 한 건데 그 게비 브라운 웨스턴 빌리지에서 했던 게비 거랑. 브라운
네, 거기를 다 판 거예요. 네네. 그거 깜짝 보고- 놀랐어요. 네, 저도 와 너무 신기하다. 저걸 미술관에서 허락을 했다는 네, 것도. 허락을 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그 미학을 이해를 이제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그게 가능을 한 거니까 그런 소통이 있어야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아 현대 미술이라는 게 작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이번에는 오르스 피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맞아요. 다음에는 잭 골드스타인 네. 이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